네, 오늘은 세무조사는 언제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을 성실하게 나는 신고 납부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겠다라는 통지를 받은 거나 또는 어떤 자산을 취득했는데 이거 돈 어디서 나서 이거 취득했죠라는 이런 소명하세요 이런 자료를 받으면 상당히 좀 부담을 느껴요. 그죠? 누군가 나를 이제 조사를 한다고 누군가 나의 금융자료를 다 보고 있다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받겠죠. 자, 그렇다면 세무조사는 언제 하게 되는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세무조사는 크게 세액 확정을 위한 세무조사와 대상자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로 구분이 됩니다. 자, 세액 확정을 위한 세무조사는 우리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같은 경우는 내가 신고 납부를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그죠? 근데 뭔가 이상한 거 있으면 그런 것만 잡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정부가 뭔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서 다시 고치고 하면 그때 이제 확정이 될 수 있는데 당초에 원칙적으로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면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와 같은 경우는 납세자가 신고할 의무는 있지만 신고를 하더라도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신고한 것을 바탕으로 과세관청이 그 조사를 하고 제대로 신고했는지 본 다음에 이거를 세액을 확정을 해준다. 따라서 이제 세액 확정을 위한 세무조사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것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 그러니까 국세청이 다시 한번 보고 그거를 확정을 지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는 정기 선정 세무조사가 있고 이제 수시 선정이 있는데 정기 선정은 보통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세무조사가 나온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세무조사를 말하는데요. 이거는 뭐 임의로 어떤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불성실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임의로 대상자를 골라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정기 선정 조사에 의해서 어떤 모든 사업자들이 다 5년마다 한 번씩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뭐 한 2% 정도의 사업자들이 이제 대상자가 돼서 정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기 선정 조사 외에 수시 조사가 있는데 수시 조사는 정기 조사 외에 이제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위장 가금거래 혐의가 있다 또는 탈세 제보가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수시 조사, 수시 조사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어떤 그 기한을 이 텀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시 조사. 자,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제 꼭 알아야 될 진실인데 각 지방국세청과 예선세무서에서 모든 세금과 관련된 그 자료를요 다 전산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과세 자료들이 국세청으로 다 모인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뭐 고액 현금 거래를 한다. 1,000만 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입금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다 통보가 되고 금융정보분석원에는 검찰에서 나와 있고 경찰에서 나와 있고 국세청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 공무원들이 그 작업 내용을 다 보고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럼 이제 국세청으로 통보를 해주죠. 국세청에서 그거를 좀 뭔가 세무와 관계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당사자에게 납세자에게 보내서 이걸 소명하세요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또는 우리가 이제 적어도 이제 월급 회사로부터 이제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의 이제 원천 징수가 되는 게 있잖아요. 원천 징수가 돼서 국세청으로 다 통보되니까 그걸 역산하면 이 사람이 월급을 어느 정도 받는거나 이런 걸 국세청 다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한 거 있잖아요. 은행 예금의 이자 하면서 그 이자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원천 징수를 하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금융기관에 어느 정도의 돈을 입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엄청난 자료들이 국세청에 다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세청이 내가 이거를 뭐 세금 신고를 안 하고 뭐 숨기면 모르겠지라고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은 그걸 거의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오히려 그냥 제대로 신고하는 게 결국 가장 현명한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는 만약에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것이 이제 발각이 되면 나중에 이제 원래 내야 될 세금을 내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누락한 거에 대해서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이렇게 가산세들이 붙어가지고 같이 나가니까 이 엄청난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무조사가 만약 나온다. 그러면 정기세무조사 같은 경우 조사 시작 15일 전에 세무공무원부터 이제 조사 대상이 뭔지, 조사 기간은 언제까지 할지, 조사일 이런 거를 통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통지를 받으면 이제 세무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물론 이제 탈세 제보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는 갑자기 세무공무원에 들이닥쳐가지고 조사를 시작하기도 하죠. 자, 그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몇 가지 유의점이 있는데, 세무조사는 전문가, 세무사, 회계사, 조세 전문 변호사와 같이 상담을 하고 이제 미리 조사 전까지 각종 장부나 증빙 서류들을 준비하고 확인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사 공무원의 자료하거나 문답에 성실하게 유리하는 것이 좋고요. 이건 당연하겠죠, 그죠? 그리고 가급적 어떤 자료 제출이나 어떤 대답할 때에도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직접 하다 보면 좀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국세청에 내가 누구누구 안다. 당신의 상급자, 뭐 마치 이런 그 조사관의 상급자보다 상급자를 내가 잘 알아서 뭐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뭐 공무원 조사하는 공무원에게 좀 그런 식으로 부담을 주려거나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조사 공무원에게 뭐 금품을 제공하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도 유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